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12지지를 공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 시간 묘와 관련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자축인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그것에 이어서 묘 수업을 들어주세요. 윤조의 지지의 이해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 네 번째 시간 묘와 관련된 수업이고요. 이 묘는 토끼죠. 자, 상징적인 속수로 따지면, 동물적 속수로 따지면 토끼입니다. 이 토끼띠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 아이들 논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자기 행복지수를 몇 점을 줄 것인가 그 점수와 관련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복지수가 60점, 많은 아이들이 70점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보고 야,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불행지수에 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기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한 88점? 아니면 60점? 과락인가요? 자,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라면 그분들이 많이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태생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었나요? 세탁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전기밥솥? 또 가스레인지 이런 게 문명의 이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가마솥에 불 떼서 밥을 해 먹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그리워해요. 가마솥에 불 떼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자궁암이 없었다. 이래서 지금 현대에는 찜질방, 숯가마 이런 게 대체해서 생겨나기도 할 정도니까 물론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어른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하루하루 단지 밥해 먹는 그거 하나에 빠져서 12시간을 보내야 됐었을 때, 아이들의 빨랫감을 위해서 12시간을 보내야 됐었을 때, 다듬이질로 그 다림질을 대신해야 됐었을 때, 지금은 다림질도 잘 안 해요. 대부분 세탁소에 맡긴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우리 여성들이 때로는 복에 겨운 투정 이라고 느껴요. 저 자신은. 때로는 내가 복에 겨운 투정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당장 밥해 먹는 그 일상 하나, 가족을 위한 빨래 하나에 내 목숨을 바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맸어요. 더 행복한 것이 없을까? 뭔가 좋은 일이 없을까? 왜 살지? 왜 공부하지? 끊임없이 고민해 본 결과 과연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행복한가? 거기서 내 자괴감이 항상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우리 역사 이래 지금처럼 행복한 시기가 또 있었나 한 번만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신라시대 1000년 전? 고려시대 600년 전? 조선시대 500년, 400년, 300년 전? 그때까지 안 가도 돼요. 달랑 불과 딱 100년 전? 1900년대의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달랑 50년 전, 60년 전, 6.25 전쟁 당시 발발 당시 195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보다 또 멀리 안 가도 돼요. 단지 3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 그 시기의 생활만 해도 우리가 1만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 자체가. 어떤 문화,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기가 너무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지금 거의 우리는 3만불 시대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50위권입니다. 작년에 행복지수 검토 153개국을 검토했을 때 1위가 스위스였어요. 역시 스위스답죠. 중립국가답죠. 그런데 우리는 불과 47위? 그래도 153개국을 따졌을 때 47이면 아주 나름 선방한 점수다.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실을 따졌을 때 보면 더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행복을 즐길 수 있어도 되는
그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모두 다 그런 불행지수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숙제 많은 것 때문에 불행할까요? 학원 많이 가는 게 불행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떤 우리 감성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수업을 이렇게 사주학 연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자, 사람을 이해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 사주의 역할이나 그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성향을 더 많이 발견해주고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길러보도록 해요. 좀 오늘은 서설이 길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수업으로. 묘는 토끼를 말하고 당사주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천파성을 띠고 있습니다. 파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파의 작용은 사실 좋지는 않겠죠? 느낌 딱 들어봐도 깨질 파자, 파괴할 파자, 파멸할 파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모든 정황들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토끼띠는 장점이 그 와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토끼 눈 동그랗죠? 겁도 많죠? 그럴 때 사려 깊고 지위가 깊은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고 수단도 좋은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지혜로워요.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고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또 그런 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화 속의 이야기들만 봐도 토끼와 호랑이와 있을 때 토끼가 잡혀먹는 거 잘 못 봤잖아요. 그죠? 아주 지혜로운 그런 동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를 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또 거기서도 역시 지혜로움을 하고 있고 수군가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거북이가 지상으로 토끼를 데리러 와요. 뭐 때문에 그 용국나라로 가려고 했을까요? 자기 절제를 못해서예요. 욕심이 많고 자기 감성적인 면이 많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자기 절제가 되지 않다 보니 거북이를 따라 나선 토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즉흥적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적인 면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시작하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하다가 실패하고 중단되는 천파성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 당사자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됐던 거죠. 자, 넘어갈게요. 토끼와 잘 어울리는 직업을 한번 볼게요. 자,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아주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기자들이나 여행 가이드, 또 운수업, 항공사, 변호사, 뭐 매니지먼트, 연기자 등등 다양하게 하는데 자 몸으로 힘을 쓰는 일보다는요. 지략과 지혜로 사람을 다루는 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댓글 달아주실래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었어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 어울리는 직업.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 현대에 있어서 직업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난 그래서 또 그 묘를 깔고 앉아있는 지지의 묘를 깔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고 아 당신은 뭐 기자가 잘 어울립니다. 하나 공부 못하는데 기자가 잘 어울릴까요? 안 되잖아요. 한 중고등학교 때 6등급 하는 아이에게 기자가 뭐 KBS 기자를 시킬 거예요. MBN 기자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 대신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되고 싶죠. 변호사도 되고 싶고 누구나 되고 싶은데 그걸 현실에 맞춰서 나의 특성으로 연관 지어주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또 토끼띠와의 인연을 한번 찾아볼게요. 해묘미 육합으로 먼저 합이 되는 걸 한번 볼게요. 해묘미 삼합으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합이 되니까 그만큼 합이 들고 더 연관이 쉽게 되고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정이 가고 이런 작용이 나게 되고요. 자, 묘술 합화. 자, 묘와 술이 합화를 이루면서 육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띠와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연이 있는 반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묘유충국이 발생합니다. 뭐죠? 토끼와 닭띠입니다. 토끼와 닭띠는 같은 곳에 있을 경우도 많아요. 그죠? 집토끼 같은 경우는 닭과 같이 있으면서 서로 뜯어먹고 싶어하는 충살이 작용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묘형살이 작용되는데요. 이건 쥐죠. 쥐와 토끼는 서로의 형살이 작용되다 보니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왠지 미워지고 뭐든지 형살이 작용되다 보니까 문서적인 일, 안 가도 돼 경찰서 가는 일, 이런 일들이 서로 작용하게 되는 띠가 바로 자묘형살이 작용되는 띠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와 원숭이는 원진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토끼와 원숭이는 서로 왠지 만나면 멀리 있을 때 보고 싶다가도 만나면 원망스러워지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진묘해, 아주 진묘한 관계네요. 자, 해 관계예요. 해를 서로 입히게 되는 관계라고 이해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토끼띠 엄마와 용띠 아빠 사이에 뭐든지 해만 일어난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봐주세요. 자, 이제 당사주로서의 천파성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천파성은 파재를 의미합니다. 깨지는 관계죠. 그래서 당사주로서 천파성이 토끼의 고유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파살과 파재, 흩어지는 기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연궁의 천파성을 가지면 초년에 좋을 리 없다고 했죠. 연궁의 작용. 월궁이나 일궁의 천파성을 가진 경우에도 가족이나 자기 신상 주변에 천파살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주의 천파성이 작용할 경우에도 노년에 좋은 작용을 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토끼띠에 대해서 묘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띠라고 말하니까 띠에만 국한하시면 안 돼요. 일주에도 월주에도 그 묘의 작용이 같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토끼 지지에 묘를 깔고 있다면 자형이 똑같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심성이 또 유난히 많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지 8글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주 중에 그 중에서 지지가 이 4글자잖아요. 이때 네 월간이 자 이렇게 묘예요. 근데 옆에 월지에도 묘가 있어요. 그럼 자형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토끼띠의 특성이 더더욱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묘의 특징이. 그러면 조심성이 너무 유난히 강해서 자기 활동을 못한다던가, 또 친절하고 감수성은 좋지만 너무 자기 그 기운에 빠져 있어서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자기 상처를 많이 받는 성격으로 나타난다던가, 자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수업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토끼띠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토끼띠밖에 없어요. 그죠? 주로 띠밖에 없는데 띠 말고 그거 말고도 뭐 일주나 월주에 2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정말 재주가 많고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그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토끼띠 같은 경우는 정말 경솔하지만 않으면, 책임감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좋으니까 경솔하지만 않으면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왜? 부지런하니까. 여러분, 토끼띠 여러분들 더더욱 성실한 자세로 자기 지략과 지혜를 잘 발휘해서 크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